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전북에서 열대야가 사라진 건 무려 27일 만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의 기세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35도, 익산 34도 등 33도에서 3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상 전역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은 계속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점차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어제 전주의 한 백화점에서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암흑으로 변해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승강기에 사람이 갇히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한순간 암흑으로 변한 의류 매장. 놀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오고 비상유도등을 따라 계단으로 황급히 대피합니다. 전주 한 백화점이 건물 통째로 정전된 건 오후 3시 20분쯤. 전력이 완전 복구되기까지 40여 분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람들 꽉 있었고 그리고 한 10분 이상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죠. 119 전화해도 안 됐고 그 비상 버튼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막 전화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안 된다고 막 난리고. 상영 중인 모든 영화도 멈췄고 570여 명의 관객들이 어둠 속에서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상영 안 된다고 다 꺼져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백화점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누전과 같은 고장 전류가 백화점 전용 전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화점 측은 식품 매장 냉장 시설은 비상 발전기가 가동돼 피해가 나지 않았고 영화관 이용 고객은 모두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도심을 가르는 삼천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긴 폭염에 갑자기 퍼부은 소나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고기 수백 마리가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겨우 움직이는 물고기들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전주 삼천에서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오른 건 어제 아침 7시 무렵. 천이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오염된 물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물어서 지금 이끼가 많이 꼈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지속된 폭염으로 플랑크톤이 크게 증식하면서 산소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제 내린 소나기로 하천 주변에 오염물질까지 유입돼 수질이 더욱 악화되며 빚어진 일로 추정됩니다. 주변에 오염원들이 대거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산소 부족 효과를 만들어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고 봅니다. 환경단체 측은 떼죽음을 한 물고기가 수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의 하천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오수관을 통해 오염물질이 대거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도 견디기 힘든 폭염이 벌써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하천의 물고기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도내에서는 318대 차량이 당장 다음 주부터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BMW 서비스 센터입니다.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리콜 차량이 아닌데도 불안감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차주도 있습니다. 차량 점검, 안전점검 한번 받아보려고 왔어요. 리콜 대상인가요? 아니요, 리콜 대상은 아닌데 어제 엑스원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왔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북에서는 BMW 안전진단 대상 차량의 11%인 318대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주시가 171대로 가장 많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서를 해당 차주들에게 17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을 받은 차주들은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분들은 차량 안전점검 용도 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명령서가 전달되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차주들의 불만도 작지 않아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한 지 딱 1년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를 열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잼버리가 열릴 부지 매립과 공항 같은 기반 시설 확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일이 과제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새만금은 1년 전 폴란드를 제치고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유치 1주년을 맞아 잼버리 개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기념행사와 더불어 이번 주까지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린 꿈을 함께 이뤄냈듯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끝없이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임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160개 나라 청소년 5만 명이 야영하게 될 잼버리대회 부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2022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매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회 부지의 매립은 2022년 9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대회 2년 전인 2021년에 열리는 프레잼버리 대회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우선적으로 매립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일 교통 기반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합니다. 특히 대회 개최 전 새만금 신공항 완공이 절실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때문에 대회 준비와 개최를 지원할 새만금 특별법이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 법에 담겨지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가 열리는 열흘 동안 일반 방문객도 9만 명에 이르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해마다 12,000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후속 대책의 하나로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군산조선소와 GM 문제는 정권이 의지를 가져야 해결된다며 평화당이 앞장서 촉구하고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기초 연구하는 기반이 있는데 전라북도만 이제 여기에 또 사각지대예요. 보충 설명에 나선 박주현 의원은 지역 특색에 맞춰 농생명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과기원을 운영하면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과기부와 농림부 등 해당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과기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 다가올 예산국회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용호 의원 등에게 예결위 간사를 제안하고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섭단체 보고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용호 의원, 손금주 의원에 대해서 지금 부단히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지지율을 높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농민과 소상공인, 청년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다보면 언젠가 상승세를 타는 임계점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올 연말 지방 이양 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518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다만 예산과 함께 인력도 넘어오지 않으면 지방 이양이 실패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사무 518개가 지방으로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도로유지관리는 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는 경찰로 이원화됐는데 앞으로는 자치단체 업무로 일원화됩니다. 지방분권 실행을 위해 환영할 만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업무만 넘긴 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주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가령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지방이양 일괄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떠안으면 기업체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없이 지방정부를 이양하는 것은 창업의 베이직한 인프라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국회도 지방이양 일괄법의 성급한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적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자체들한테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다시 재고가 돼야 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 사업의 일부를 지방에 넘기면서 예산 지원을 위한 분권 교부세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예산 지원이 부족해 자치단체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분권 교부세는 폐지됐고 일부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환원됐습니다. 분권 교부세의 실패는 재정과 인력의 지원이 없는 지방 이양 사업이 지방 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현장 스토리판은 지방이양 일괄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살펴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남원시가 광활로원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합니다. 장수구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내년부터 동충동과 죽항동에 걷고 싶은 거리인 춘목로와 향단로를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걷고 싶은 거리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으로 하여금 남원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장수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축분유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다음 달 24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불편하여 적법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100% 완성하고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이 폭염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의 불편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완주군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전원마을 조성을 지원합니다. 완주군은 귀농 귀촌인이 10가구 이상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의 모 사무관이 추행 혐의로 피소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주시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소속 부서의 과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서 해당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과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과에 근무해 왔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가운데 단체장이 임명해 이른바 보훈인사, 정실인사로 물의를 빚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비전문가가 지방공기업 경영진에 임명되면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검증 도입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도내 5개 중학교가 여름방학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제 개학할 예정이었던 전주 동중과 군산 동원중이 오는 20일로 개학을 연기했으며 전주 해성중과 서신중, 이리 영등중 등이 오후 수업 시간을 1시간가량 줄이는 단축 수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폭염이 지속될 경우 자체 대비 계획을 세울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완주군 봉동읍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 60제곱미터가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6,900여만 원의 피해가 났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